아, 우리 김성윤 교수님 지금 좀 불편하시지만은 아, 요즘 이런 지난 4년에 걸친 문재인의 반대한민국 행각, 특히 이번에 제주 4.3 발언에서 노골적인 대한민국 체제 부정 발언, 그와 관련된 이 통역당 관련설 등등 어떻게 봐야 할지 논평을 좀 한 말씀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정권의 그러니까 우두머리부터 저 밑바닥까지 종중, 종북 주사파 사상으로 철저하게 오염이 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검찰총장, 전 검찰총장인 추미애, 그리고 현 법무부 장관 추미애, 그리고 현 법무부 장관 박범계, 두 전현직 법무부 장관들이 왜 그 수사지휘권을 운운하면서 한명숙 재판에 그렇게 목을 맸느냐. 그것은 한명숙의 남편 박성준 교수 때문인데, 이 박성준 교수라고 하는 자는 문재인이 자신이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말했던 신영복과 마찬가지로 통역당의 주범입니다. 그래서 신영복이 20년 선고를 받고 박성준이 15년 선고를 받았는데, 이제 출소를 해가지고 일본에 있는 대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한백교회를 설립해가지고 거기서 스스 신학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전형적인 좌파 지식인, 그런 자를 지식인이라는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성공에 대해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신학자들을 오염시킨, 그리고 한국을 오염시킨 자들인데, 이런 자들의 왜 그렇게 문재인이 모든 정권의 그걸 걸고 명운을 걸고 그렇게 열을 올렸을까? 그건 뭐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스스로가 그런 주사파, 그리고 문재인은 사실 리영이를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영이는 8억인가의 대화라든지 조난시대의 논리라든지 이런 중국을 미화하는 그런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8억인과의 대화하고 조난시대의 논리 이런 것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문재인 스스로가 얘기를 한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면, 문재인이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권하고 싶은 책을 조난시대의 논리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좌파 운동가들이 이 시대의 지식인, 이 시대의 양심, 시대의 등불 이런 온갖 얘기를 하고 리영이를 사상적인 스승이다, 온갖 말로 추앙을 하고 그리고 숭상을 했죠. 그런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한편으로는 중국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갖다 바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김정은의 눈치를 보면서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는데, 몇 가지 방향으로 압축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미 종중 주사파 사상에 물든 자들, 법조계는 그러니까 우리법연구회, 그리고 우리법연구회 이은 국제인권법 연구회, 이런 자들이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했죠. 사법부뿐만 아니라 준사법부라고 할 수가 있는
공정 중앙선관위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 이걸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공정한 심판을 담당해야 할 중앙선관위원장이 문재인 캠프에 있던 자가 이제 그 사무총장으로 앉은 바가 있고 중앙선관위원장이 미번 연구 출신이다. 그러니까 특정 세력, 그러니까 주사파라든지 좌파 이념, 편향된 이념에 사로잡힌 자들이 대한민국의 이런 헌법 질서를 지키는 이런 기관에 수장이 되어 있다. 이 심각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4.15 총선에서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 재판이 아직도 오리무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쪽을 더 얘기를 하면 이들은 이를테면은 생태계를 완전히 그 좌파 출신의 기업인들이 장악하고 이걸 가지고서 돈줄을 만들었던 것이죠.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이 이제 시장이 되면서 그동안에 박원순 시장 체제하에서 거의 7천억 원 정도의 돈을 좌파 운동가들을 비롯한 교묘한 방법으로 그걸 지원했다. 그것이 거미줄처럼 시민단체에 지원을 하면서 그들이 뿌리 깊이 개입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태양광입니다. 태양광하고 또 맞물려 있는 것이 요즘에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 변화입니다. 기후 발협약으로 대표되는 이 기후 협약이라 하는 것도 결국은 그 러시아 혁명 이후로 계속된 좌파들의 공작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기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한 번은 냉하기, 하나는 온난이 이렇게 가는 과정인데 이것을 과도하게 해가지고서 그 실익은 어느 쪽이 차지하고 그러냐? 중국하고 러시아 그리고 좌파들 이런 자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또 내년 대선에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 체제를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상태로 나가면은 반드시 저들은 어떤 식으로든 불법 선거 또는 보수 우파, 자유우파의 분열을 통한 재집권을 노리지 않겠느냐. 이거 불보듯이 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뭐 국민의힘이고 뭐고 이 사실 국민의힘 후보가 부산시장 선거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처럼 부산 서울 선거에서 승리함으로 해서 저들의 그 잔악함, 간악함, 사특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그런 대척보다는 비판적인 지지. 그래서 뭐 어떤 세력이든 이 좌파 이 잘못된 정권을 교체하는 쪽으로 힘을 모아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군들 그 국민의힘 저자들이 말 안 해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들도 어쩔 수 없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파라는 이름에 걸린 모든 세력들이 일치 단결해서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몇 가지의 테마들, 그러니까 선거제도, 그리고 선거 감시 체계, 그 다음에 자유파의 대동단결, 뭐 이런 몇 가지 흐름, 그 다음에 저들의 불온한 분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그 태양광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들이 말하는 이른바 대체 에너지 이런 것들이 모두 저들의 강고한 뭐라 할까 장기 집권을 노리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우리가 대처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재인이와 그를 뒷받침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고 있는 좌파 세력들, 붉은 무리들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정말 이 끈질긴 잔디 이보다도 더 질긴 그런 조직을 가지고 스며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 국민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아시고 있는가가 참 우리가 가슴이 답답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내년 선거에서 이것들을 쓸어내야 되는데 중앙선관위가 지금 완전히 이것이 저들의 또한 이 이념적인 조직 하에 장악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걸 걱정하셨습니다. 이러한 데 대해서 국민의힘당의 그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김성진 대표님, 현재 그 한국의 지식인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지식인이 있지만은 이 한국의 현재 이 비상 사태, 간첩과 같은 자가 대통령으로 앉아 있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5천 년 역사에 없는 이러한 대통령의 국가 반역이라는 이러한 사태가 어떻게 단 한순간이라도 이 제명천지 자유 대한민국에서 존속될 수 있는가가 이것이 참 기적이 아니면 기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교모의 우리 교수님들,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모인 교수님들, 현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되고 단 한시라도 이렇게 계속 이 사태가 유지가 돼야 된다고 보는지, 이게 도대체 집회를 코로나 때문에 집회를 못하게 해놨다고 그래서 이렇게 자유와 기본적인 인권이 눌리는 이런 사태, 자유민주주의가 이렇게 거꾸로지는 이런 사태가 존속돼야 될 것인지 어떤 이념을 가지고 우리 지식인들이 특히 우리 정경호 우리 교수님들 나가고 치고 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조금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걸 이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과거의 일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 좌파가 집권한 지금 세 번째죠. 그러니까 김대중이 집권할 때, 그 다음에 노무현이 집권할 때, 문재인 세 개를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대 대선 1997년에 있었던 김대중이 대통령이 될 때, 그 당시에 김대중이 얻은 표가 40.27%입니다. 그때는 이회창이 38.75, 그리고 이인재 지금 국민의당 소속이죠. 국민의힘. 그 17.21%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회창하고 이인재를 합하면 57%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인재하고 그 이회창이 분열을 하지 않았다면 이건 100% 이회창의 당선이죠. 그 다음에 16대 다음에 이제 노무현이 당선될 때는 그 반면교사로 삼아서 자유파 보수 세력은 이회창으로 단일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노무현이 48%를 얻었고 48.991% 거의 50% 육박했죠. 이회창이 46.59%를 얻었어요. 그럼에도 졌다는 거죠. 그때는 권영길이 독자적으로 출마를 해서 3.90%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단일 후보가 됐기 때문에 이회창이 당선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의 문제가 됐던 것이 김대엽입니다. 김대엽이 이른바 병풍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노무현이 당선이 됐던 것이죠.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뭘 느낄 것이냐. 다음 3월 9일 어쩌면은 둘 중에 하나를 지금 택해야 할 상황이 된 것이죠. 저들 좌파의 경우에는 하나는 분열을 시킨다. 그러니까 이인재를 출마시켜서 김대중을 당선시킨 것과 똑같은 그런 양상.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김대엽 같은 자를 끌어내서 조작을 한다. 선거 조작 말고 다른 여론 조작을 한다. 이런 부분이 지금 두 개의 가능성을 놓고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제 노무현이 당선될 때에 또 하나의 일이 있었습니다. 노무현은 도저히 당선될 수 없었던 그런 인물인데 뭘 썼습니까? 그때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 있었죠. 효순 미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반미 감정을 부추기면서 노무현이 정몽준과의 단일화를 통해서 이제 결국 당선이 됐는데 지금 어제 양정철이가 발언을 했어요. 미국은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지 말아라. 결국 양정철이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이 얘기는 결국 저들이 이번에는 또다시 반미 감정, 반미 선동으로 내년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거를 우리가 두 가지, 세 가지를 다 체크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그러니까 바로 직전 국무총리였던 정세균의 발언입니다. 정세균이 노골적으로 백신을 그 지렛대로 삼아서 반미 감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의 복심이라고 하는 이 양정철의 발언, 그리고 직전 국무총리였던 정세균의 발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얘들은 두 가지, 세 가지로 지금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다. 그 우리는 어떻게 지킬 거냐? 라는 이제 문제가 대두가 되겠죠. 그래서 저들이 반미 감정을 선동할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윤석열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 다행히 최재형 감사원장이 조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최재형 그리고 윤석열,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나 이런 그 국민의힘이나 이 기존의 후보들, 이런 몇 사람들이 군웅할 것식으로 하면서 경쟁력을 높이다가 최종적으로 단일화를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번 내년 3월도 무조건 필패한다. 반미 감정의 경계. 두 번째는 후보 단일화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작 선거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금 백신의 문제 가지고서 이제 야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이라는 자까지 나서서 지금 중국 백신을 노골적으로 중국하고 유착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면서 대통령이라는 자까지 반미 감정을 부추기고 있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문재인이 미국 정가에서 불어닥치고 있는 레짐 체인지의 흐름을 문재인 이 자들이 이미 읽고 있지 않느냐. 지네들이 살기 위해서 반미 쪽을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제 저는 4.3 사태에 관한 부분은 저 문재인이 저는 그 정도로 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저거는 문재인 밑바닥에 있는 자들, 청와대 비서실에 있는 그 골수 주사파 NL 계열에 이런 자들이 써준 거를 예전에 A4용 읽듯이 그런 것이 아닌가. 물론 그 문재인이라는 머릿속에도
철저하게 이런 종북 주사파 세력의 사상이 물들어 있긴 하지만 통째로 이 집권 세력이라는 통째로 야들이 다 그런 중국 일변도, 그 다음에 북한 옹호 일변도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 가능성을 놓고 우리가 세밀하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수들 집단에서도 교수 모임에서도 그런 거를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교수로서 교직에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우리가 역사 전쟁에서 졌다 이 말이죠. 결국에는 4.3 사태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교육을 통해서 하는 이 부분에서 졌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 4.3에서 손을 들어준 하태경이라든지 뭐 이런 일부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가세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 결국에는 일반 유권자들 국민의 여론을 어떤 식으로든 우리 쪽으로 끌어오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해야 된다. 그것이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그 길을 계속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교육을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미, 반일, 자주노선 이런 것이 옛날에는 지금부터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반미 구호 같은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마치 반역 행동과 동일한 그런 개념으로 이해가 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이 전조조의 반미 교육, 이른바 이들의 그런 소위 조선 노동당을 미화시키는 역사 왜곡 교육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이 한 30년 진행되는 동안에 반미라는 이런 개념이 상당히 좀 몰직한 젊은이들에게는 좀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이런 상태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김성진 교수님 말씀하신 양성처리의 이런 공작, 이런 가능성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 국민이 각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오늘 어떠한 위도와 경도 상에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유지가 되고 경제가 유지되는지를 알아야 되겠는데 이 많은 특히 40대 문제의 40대 이런 사람들 2030은 좀 더 조금 요새 최근에 좀 돌아서는 기미가 보이다마는 아주 정말 마취가 되다시피 한 뭐 어떤 사람 표현대로 말하면 마치 파리약을 맞은 파리 같은 이런 어떤 사상적인 상태, 어떤 몽환 상태, 취한 마편 중독 같은 상태가 되어 있는 그런 이성적인 사태가 아닌가 이런 지적들을 하는 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국민 모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군이요, 경찰이요, 공무원들이요, 청년학도, 언론인들, 지식인들, 주부들, 40대들이요. 일어나라, 각성하라, 싸우라, 뭐 이런 구호를 한번 해봤는데 우리가 이 우파가 총단결해서 이 국민 각성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새 미얀마 사태를 봅니다만은 총포 속에 쓰러져가면서도 자유민주 회복을 부르짖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지금 뭐 코로나가 지금 할아버지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거리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이 내년 선거 때까지 갈 것도 없고 이들이 어떤 공작을 할 시간을 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오늘 우파의 지도자님들 장시간 동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들 우리 화상대화 국민 권리대회를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좀 계속해서 오늘 이 방송이 또 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널리 전파될 것인데 좀 많이 공감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참여해 주신 우리 최정희 위원장님, 또 이승학 총장님, 또 나지원 총장님, 우리 신동보 장군님, 또 우리 이상로 대표님,
또 우리 김성진 교수님, 또 우리 주옥순 대표님 가셨습니다만은 정말 오늘 감사를 드리고요. 이 국민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헌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 태극 FM을 시청해주신 애국 동포님들의 감사를 드리고 널리 또 전파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같이 박수를 한번 하면서 오늘 20차 국민 화상 골기 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